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대복입니다. 시장이 계속 이제 점진적인 상승세를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른바 역대급 그 유동성 파티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번 주에는 지금 현재 슈퍼 위크였고 사실상 지금 미중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빅테크 기업의 실적 그리고 FMC 회의가 열리는 이런 시장 흐름인데 새로운 심리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겠고요. 우리 트렌드는 상승의 트렌드를 확장하면서 10월 달에도 우리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단연 톱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10월 한 달 거의 20%가 올랐고요. 연간으로 따지면 우리 시장이 그 71%의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30%대라고 보면 우리 이제 코스닥이 이제 한 30% 정도 조금 넘었는데 이런 흐름들이 그런 쪽의 시장 흐름들하고 비교가 되는 이런 흐름들인데 문제는 지금 시장이 약간 단기적으로 기울기가 가파른 이런 흐름이지만 지금이 버블이거나 아니면 지금은 어떤 하락의 어떤 전환의 어떤 시그널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시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제가 볼 수 없었던 가장 화려하고 강한 상승장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거의 3파 영역에 있고 3파의 끝자락이 있다 하더라도 가격 조율이 나오면 5파가 기다리는 이런 상황이니까 시장은 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또 지금까지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기회의 장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간 단위의 시장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주간 단위로 지금 또 일본 다음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다카이치 내각이 들어오면서 일본 시장이 6.3%가 올랐고요. 코스피는 4.2%가 올랐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일본 같은 거는 연간으로 따지고 보면 코스피의 절반도 못 오른 셈이죠. 연간으로 따지면 72%의 가장 강력한 상승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나스닥은 2.2%. 전일 이제 시장 흐름이 초반에 좀 좋았다가 나스닥이 지금 이제 그 연준 강경파 총재들이 금리 인하를 10월 달에 굳이 했어야 되느냐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약간 조정이 나왔댔는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트렌드를 훼손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겠고요. 홍콩이나 유럽 쪽의 시장 흐름들은 가격 조율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시장 흐름은 여전히 그 상승의 각도가 있는데 지금 이제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파른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 조율이 11월 초에 나올 수가 있다. 근데 나오면 이것은 좋은 기회라고 봐야 되고 그런 흐름에서 보면 11월은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11월의 주요 이벤트를 보면 11월 달 그 첫 번째 주는 역시 고용 지표가 발표되는 날이죠. 이제 10월 7일 날에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은 금리 인하 이런 흐름들을 놔두고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데 사실 이것도 지금 현재 정부가 셧다운 구간이기 때문에 이 고용 보고서가 정상적으로 나올지는 의구심이 있는 이런 자리다. 그렇게 보여야 되고요. 주간으로는 수요일 날에 지금 현재 ISM 서비스업 PMI 지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에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오죠. 그래서 시장 흐름은 아예간 중요한 시장 흐름 올 초에 원래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셧다운이라서 제대로 발동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의심이고요. 이제 학회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그 11월 5일부터 19일까지 미국 면역 항암 학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바이오즈가 주말에 오면서 약간의 변동성을 줬다는 점을 참고해야 될 것 같고, 역시 이제 11월 3일 날은 썸머 타임이 종료가 됩니다. 2일부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조금 개장 시간이 좀 달라지고요. 장 끝나고 팔란티어의 실적 발표, 그리고 웰컴과 AMD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팔란티어가 실적이 왜 중요하냐? 이것은 기본적으로 AI의 어떤 전성 시대에 있는데 꽃을 피우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 흐름이 팔란티어의 실적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가격의 어떤 그 순환 상승의 키워드를 팔란티어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시장 흐름에서는, 이번 주의 시장 흐름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1월 3일이니까 10월달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 지표에서는 아마 선박이나 지금 현재 반도체의 어떤 수출들이 아마 좋게 나올 것으로 보이면 우리 시장은 상승의 흐름들을 그대로 이어갈 것 같습니다. 지난주와 함께 이번 주에도 시장 흐름들은 큰 그림상에서는, 저는 이제 큰 그림상에서는 지금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주들 하나를 보고 가는 게 좋고요. 에코프로에서 LNF, 이제 여기는 에너지 저장 장치의 흐름인데, 우리는 에너지 저장 장치 중에서도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가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하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빅테크들이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그 AI 캐펙 투자를 유지하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는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필요한 에너지 저장 장치, 그것도 빠른 시간에 충전해서 가지고 가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한데, 여기는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양극재 업체 LNF가 삼성 SDI와 함께 미국에서 공장에서 LFP 배터리의 소재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다. 그리고 가격 조율도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S2W, 이건 이제 보안업체입니다. 신규 상장되어 있는 보안업체인데, 최근에 이제 보안업체들의 주가는 아직까지 그냥 바닥권을 기고 있는데, 시장은 AI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따라서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우리나라는 보안 쪽에 특화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STW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이번에 이제 젠순왕이 그 항복에 와서 지금 이제 정의선 회장과 이재용 지금 회장을 만나면서 이야기했던 게 바로 휴머노이드이고요. 그 휴머노이드의 흐름이라서 결국은 이제 깐부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깐부 치킨에서 깐부 얘기가 나왔는데, 로봇도 깐부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말에 급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현대 오토에버의 상승이 나왔댔는데, 잠시 후에 이들 종목들도 한번 보겠지만 클로봇은 가격 조율이 나왔으니까 이런 쪽을 한번 보자, 이렇게 보겠고요. 최근에 데이터 센터와 관련되어서 가장 화려하게 움직이는 게 전력 기기 업체입니다. 지난 주말에 발표됐던 효성 중공업의 3분기 실적을 보면 영업이 거의 100% 늘었거든요. YY 지난 연으로 따져서 이렇게 100%가 늘었다는 건 이쪽의 데이터 센터들의 이쪽 시장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그 이제 LS 일렉트릭을 거의 2주 동안 투자했는데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라서 여러분들 뭐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났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약간 전선적으로 시장 흐름들이 물꼬리 조금 바뀐다 이렇게 보면, 지난주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좀 집중돼 있던 것은 대한전선, 그리고 그 가온전선, LS 멀티리얼즈 이런 쪽인데, LS 멀티리얼이 좀 가파른 기울기를 갖고 있긴 하지만 매매에 동참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이들 종목과 지금 현재 시장 흐름에서 그 삼성전자를 포함한 현재의 주도 섹터들의 움직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이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보시면 주말에도 가격 조율을 지금 현재 그 장중에 거치고 나서 이렇게 신고가 랠리가 나왔거든요. 그 외국인들이 매수를 이틀 연속으로 재개하면서 신고가 랠리를 냈고 볼륨도 이만큼 늘어났습니다. 물론 최근에 기관이 어저께 차익 실현을 많이 했던 거는 월말 효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추가적으로 들어오면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와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시장을 끌고 가는 이런 자리이다 이렇게 보겠고, 저는 뭐 지금 현재 그 삼성전자의 밸류 체인도 지금 현재 함께 고려해보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는 종목은 역시 SK 하이닉스이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트렌드적인 이런 흐름에서 트렌드가 무너졌느냐? 안 무너졌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보시면 그 4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외국인의 매도가 4일 연속으로 나왔지만 주가는 여전히 이제 어저께 고점 치고 살짝 밀었던 이런 자리인데, 저는 트렌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하는 이런 시장 흐름은 분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갑자기 이제 현대차가 급등이 나왔잖아요. 현대차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그 장대 양봉 다음에 음봉이 떨어졌는데, 그리고 그걸 또 뽑아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윗꼬리를 전부 달았거든요. 그래서 볼륨이 늘어나고 외국인하고 기관의 볼륨이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는 외국인은 거의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산 거거든요. 처음으로 산 거다. 고점이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산 것 같은 느낌이고, 기관도 왔는데 저는 그 자동차가 앞으로 뻗어나가기보다는 자동차와 연관되어 있는 자율주행이나 지금 현재 로봇 이런 쪽이 뻗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저께 시장 흐름에서는 현대 오토에버의 주가의 상승을 조금 눈여겨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그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금년도 7월 달에 19만 원대에서 아래로 15만 원대로 연속으로 빠져 있다가 주가가 처음 이제 그 수목금으로 올라오면서 처음으로 속도를 냈는데, 상한가까지 애프터마켓에서 상한가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여전히 이게 좋은 이런 흐름들이구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오히려 현대 오토에버가 가격 조율이 나오면 뭐 올라가면 안 되고, 가격 조율이 나오면 놀림목의 흐름들을 보는 것이 좋고, 현재 흐름에서는 18만 5천 원 전후를 노려보는 전략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다음 주에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LNF이고요. 에너지 저장 장치의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삼성 SDI의 미국 공장에서 각형 LFP 배터리에 소재를 납품하고 있죠. 주가가 14만 9천 원 찍고 12만 3천 원 들어왔는데, 저는 12만 3천 원 이하가 적극적인 매수의 구간이다. 목표는 15만 원 전후까지 열어두는 전략이 필요하겠고,
발산의 여부는 이제 뭐 실적이 다 나왔지만 문제는 삼성, SDI하고 LG, 엔솔의 움직임에 따라서 얘가 결정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얘가 단독으로 이 고점을 치고 나가면서 이쪽 시장 흐름을 끌고 가는 이런 흐름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S2W입니다. S2W인데 이 신규 상장이 돼 있는 종목이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추세적인 이런 흐름은 아닙니다. 기술적인 반등선에서 봐줘야 된다. 지금 이제 9월 달에 상장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다가 10월 달에 떨어졌거든요. 아직까지는 뭐 주수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지 않고 올라가면 매도가 있는 이런 자리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주가는 이게 안쪽으로 만약에 이게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긴 했는데 지금 이제 부담 없이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자리 아니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얘는 21,500원부터 21,000원대 위로 올라가면 따라 사지 말고 일부는 22,000원 밑에 사서 평단을 맞춘다는 개념에서 공략하고 1차적으로는 25,000원, 2차적으로는 27,000원 정도 보는데 25,000원에서 부터는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종목은 클로봇입니다.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뭐 로보티즈, 그다음에 이제 원익 IPS 뭐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이 아주 강력하게 올라왔고 지금 이제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주말에도 무료 방송에서 PIM을 추천했는데 이 종목이 거의 상한가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뭐 대표적인 이제 로봇에서 우리가 통상적인 거는 이제 액추에이터나 감속기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리고 로봇선을 보는데 이 종목은 이제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언제든지 오를 수 있는 도약의 준비가 되어 있는 종목이죠. 최근에 이제 수급이 이제 안 따라주니까 움직임이 없긴 한데 주가는 가격적으로 4만 원 미만에서는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얘는 4만 원에서 38,500원 정도까지 매매 포인트를 잡고 1차적으로는 44,000원, 2차적으로는 48,000원까지 오픈하는 전략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 종목은요. 이제 이게 세 번째 종목이고 네 번째 종목은 LS 멀티리얼즈입니다. 가격 부담이 있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수급이 있고 성장성이 있는 종목인데 지금 이제 최근에 대한전선이나 가온전선 이런 쪽 시장을 많이 올라왔고 제가 얘기했던 뭐 효성중공업이나 HD 현대일렉트릭 지금 그리고 LS 일렉트릭이 상당히 좋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면 여러분들은 뭐 그런 자리에서 좀 충분히 좋은 기회를 만들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방송이 이제 약간 이제 음이 조금 고르지 못했는데 제가 마이크 기능 뒤에서 앰프 기능을 조금 조율하지 못해서 울림이 좀 있습니다. 근데 내용은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이제 수요일과 지금 이제 토요일 날에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슈를 분석해 주는 이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아직도 구독자님들이 많이 오시지 않은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